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반대도로로 달려갑니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전력 질주합니다. 평일 저녁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도망치고 물건을 도망치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 영화 괴물 보셨어요? 뛰어가시길래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소리 질러서 도망가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부상자들의 지혈을 도운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길래 그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혈을 하니까 소방대원분이 오셔서 이제 응급처치하시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밥 먹고 나오는 게 깔끔하긴 했는데 한국 환자들이 너무 이런 일을 같습니다. 의식이 안 돌아오면 수술이 안 된대요. 치료가 아니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살아나는 것보다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일단 아이가 안 깨어나니까. 신림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은색 긴 후드티를 입은 채 두리번거리는 남성.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20대 최모 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내부에 있던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성분은 의식이 없으셨고 그 뒤에 이제 발자국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도망치면서 커피 같은 것도 흘린 것도 봤었고 피발자국도 봤었고요.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차량을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이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았는데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10여 분 만에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20대 배달업 종사자로 경찰 조사에서 불쌍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프로파일러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해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분당 오리역과 서현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엔 백화점 흉기 난동, 집 나서기 무섭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서 불과 2주도 채 되기 전이었었죠. 신림동에서 분명히 이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흉기 난동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 이번엔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 차로 인도를 돌진한 뒤에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배달업 22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로 5명 친 뒤 백화점에서 9명을 상해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분당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 일단 여기 지금 지도가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요거를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게 그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흉기 난동 현장 일단 처음에 이쯤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서현역 지금 역사랑 같이 백화점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먼저 차가 옵니다. 차가 와서 차로 행인 5명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된 쇼핑센터, 백화점으로 지금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일단 처음에 차로 왔다 그랬죠.
그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차가 지금 인도에서 한 반쯤 걸쳐 있습니다. 반쯤 걸쳐 있고 이쪽 타이어가 하나 터지고 빠져 있다. 그래서 차로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와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네,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서현역. 여기 보시면 이 위치가 역도 여기지만요. 역도 여기지만 요 앞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도 위험한 위치였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아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사실 요즘에 오후 6시쯤 되면 대낮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환한 곳에서, 그것도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범인의 어떤 범행 모습을 본 목격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보겠습니다. 범인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 퇴근 시간대 행인이 많아서 피해가 컸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지역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사람이 아주 많을 수 있는 그 주요 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좀 상당했었다라는 건데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라는 거고요. 여기 좀 볼까요? 여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인근 주민들은 묻지마 범죄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 이 소식이 좀 들어와서 이것도 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분열성 성격 장애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속보성으로 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보죠. 아마 저희 얘기 중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정신분열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찌를 사람도 없자 다른 층으로 지옥이 된 쇼핑몰입니다. 배달업 22살 후드티에 선글라스를 쓴 채 범행을 했다. 누가 날 청부살인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 기자 리포트에도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검은색 후드티, 선글라스를 쓰고 범행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범인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하려 해. 피해 망상 증상. 아까 조금 전 저희가 속보성으로 좀 전해드린 얘기. 이 분열성 성격 장애다라는 진단이 지금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이용혁 교수님. 네. 지금 경찰은 분열성 성격 장애다라고 했는데 이 분열성 성격 장애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아주 이것이 그 나쁜 식으로 악성 진화 발전하게 되면 그 네. 조현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 그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사전 징조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시시변별 능력이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이한 성격 장애로 네. 평가를 하는 것이지 네. 이를테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를 들면 인지를 못하다든가 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이른바 그 심신미약 심신상실과는 별개의 성격적 특성에서 네. 이를테면 망상적 사고를 자주 한다든가 네. 또는 무엇인가 결정 자체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네. 이와 같은 그 성격적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지치료라든가 약물치료 등의 네. 적정한 심리치료가 없이 방치가 되게 되면 네. 뭐 조현병으로 악성 진화되는 이런 특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은 조현병의 약간 전 단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현병은 사실 정신병으로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뭐 시비를 못 가릴 만한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뭘까요? 어쨌건 전 단계라고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심한 뭐 상태인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네. 뭐 구체적인 그 사례가 부모를 뭐 살해를 했는데 네. 그 부모를 살해한 이유가 부모가 주변에 귀신에 씌였기 때문에 네. 나는 부모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귀신을 그런 타파하기 사건이 위해서 있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신미약의 그 판정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신과적 감정 증인의 네. 조언 네.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의 그 사건 전후의 종합적인 그 맥락을 취합해서 결정할 일과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이 사실 지금 이 범인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지금 이른바 그 무차별 범죄의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림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른바 현실 불만형 네. 무차별 범죄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번 그 서현역 사건에 범인의 진술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만약 한다면 네. 이것은 이제 정신질환에 의한 무차별 범죄다. 이건 이제 뭐 간혹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3번째 유형인데 네. 뭐 마약이라든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공격 행위를 하는 뭐 이렇게 그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2가지를 일단 꼽고 싶은데요. 네. 그 첫째는 이른바 유럽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차량 돌진형 테러범의 모습이 역력하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그쵸. 고의로 어쨌든 행인을 사망 또는 상해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 5명이 다쳤죠. 다쳤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백화점 1층, 2층 등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범인이 예를 들면 정치적 신념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가 네. 또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가 뭐 종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이 사건 직후 네. 또는 조사 과정에서 했으면 이것이 이른바 자생 테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네. 이 표적하는 시간과 장소가 이른바 연성 표적, 즉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즉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일반인들. 네. 그리고 조금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 서현역 그 주변이 먹자골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네. 뒤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또 학교도 있고요. 있는데 또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버스도 사실은 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본인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은 표현입니다. 네. 무엇인가 표현을 해서 다수의 공포감을 일으키고 만약에 심지어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정체불상의 어떤 단체가 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역시 자신은 할 바를 다 했다고 또 생각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가장 극한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이 특징이다. 요약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했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 타겟을 네. 표적을 한 이것이 네. 가장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좀 나온 사실 이게 신림동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주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근데 신림동 사건이랑 차이가 있다면 신림동 사건의 30대 남성이 좀 주요 타깃이었는데 이번에는 남녀노소를 안 가렸다라는 건데 교수님 남녀노소를 안 가렸다는 게 지금 말씀처럼 어떤 성격적인 결함 장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배달업에 종사를 했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생계를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신림동 사건과 네. 지금 그 서현역 사건의 그 공통점은 본인이 그 생각하는 일정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꿔 얘기하면 그 신림역 사건은 무엇인가 네. 그 사회적인 불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불쾌 감정이 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다수를 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네. 이번 그 사건은 아까 만약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역시 무엇인가 본인이 공격 행위를 해서 본인이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뭐 이런 네. 측면이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네. 수년 사이에 이른바 이와 같은 이른바 그 분노적인 표출을 통한 자신의 사회적 스트레인, 사회적 불쾌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네. 가장 공통적인 그 모습이었던 것이 아닌가. 아. 그런데 그것에 그 비해서 우리 형사사법기관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대응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고 이 구식적인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현재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진단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상우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이 조현병은 정신병이지만 이거는 그 전 단계라서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그럼 정신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형도 안 받는다는 거고 정신병이 인정이 되면은 이게 뭐 감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신병이라고 뭐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네. 규범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족하냐, 네. 아예 사리 분별 자체가 불가능하냐.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심신상실이냐, 네. 심신미약이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네. 저는 이 문제로 감형, 뭐 만약에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면 네. 일정 부분 감형될 수 있겠죠. 근데 감면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네. 우리 지금 치료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치료보호법에 따르면 정신병이면 오히려 치료를 해야죠. 예,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신병적 문제가 발견돼서 네. 10조에 따른 형법 10조 그러니까 10조에 따른 감면을 받게 되면 치료 감호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 수준은 아니고 사리분별 능력은 일정 부분 있어 보인다라고 애매한. 해서 만약에 감면이 안 된다. 네. 그럼 치료 감호 대상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치료 감호가 되게 되면 네. 그런 방식으로 치료 감호가 됐을 때 최대 연장, 그러니까 보호기간 시설의 장애 판단에 따라 연장까지 하게 되면 21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 있어서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이 사회방위 목적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일정 부분 감호시설에 감호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법을 폐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치료 감호, 예를 들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치료가 좀 덜 지금 상태라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데 네.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감금 치료가 불가능한 현행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딱 조현병도 아니고 그 약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한 판단으로 또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신림동 살인 모방했나? 13일 만에 또 참극 외출하기 겁난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런데 모방했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얘기 지금 이 사건 백주대낮에 백화점에서 일어난 요번 사건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이 사건 자체를 또 모방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경찰은 이번 범행 장소와 인접한 오리역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글은 4일 오후, 오늘 오후입니다. 6시에서 10시 오리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건데 이 텔레그램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키워드 오늘 오리역이죠. 네, 여기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경찰도 살해하겠다. 저를 죽이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살해를 하겠다.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많이 피해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오리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냐. 이웅혁 교수님. 네. 일단 이거를 보면 좀 사실 밑에 저희가 좀 블러를 쳤습니다. 모자이크를 쳤는데 흉기를 직접 보이면서 이거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되게 시간도 구체적, 시간, 장소 구체적이고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거 범행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가능성 그 여부를 일단은 뭐 떠나서 네.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국민의 중요한 치안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럼요. 이 네.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신림역 그 사건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이를테면 게시글들이 네. 7건 이상이 올라왔고 또 그 서현역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기사에 네. 모방 범죄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 모방 범죄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 그 의미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네. 아예 그런 계획도 없던 네. 이런 차에 언론의 그 보도 나온 걸 자체가 보고. 보고서 영향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모방 범죄인 것이죠. 정확한 의미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와 같은 유와 지금 오리역에 대한 네. 경고를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미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고 범위가 있었다. 예, 그와 같은 관심과 나름대로 계획과 네. 이 주의적인 집중이 있었던 차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의 활성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본인 개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그 분노와 어떤 불만과 이렇게 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그 국가가 정부가 어쨌든 막아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커다란 두 가지 이유는 안보에 관한 것과 치안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안보 환경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 신냉전 체제에서 한미일 동맹도 이루어지는 이런 안보 정책도 변했는데 네. 치안 환경도 변했습니다. 범죄 토양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대한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에 그 머물러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리역에서 그 네. 발생하는 여부에 대한 그 예고한. 질문에 네네. 제가 그 답변을 하게 되면 네. 몇 퍼센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그 경찰 등을 포함한 뭘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지금까지 치안 패러다임이 112 신고만 받는 것에 국한되었던 것에 머물렀던 과거에 머물렀던 이런 그 문제점들 네. 테마 중심으로 무엇인가 사전에 순찰을 한다든가 또 주변에 뭔가 문제성이 있는 이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지역 주민과의 친화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발굴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을 한다든가 네. 이런 식의 여러 기관이 함께 그 동참을 하는 이것은 이제 경찰 단독으로 하는 데는 치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한 폭력도 같은 저는 맥락으로 이해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위원회에서 진단을 합니다. 즉 사회적 사건 이면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형사사법기관은 왜 작동을 안 하는지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형사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사건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이면에 사회적인 구제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혁신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리역 이 예고글이 이겁니다. 오늘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범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오늘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 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도 이 아침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한창 다들 지금 출근하실 시간인데 이 글이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 거짓이고 허세나 이런 걸로 좀 올린 글이길 상당히 바라지만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오후 6시 오리역 그리고 오늘 아침 잠실역 조심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경찰은 어떻게 이걸 또 예방을 할 것이냐. 지금 잠실역 오리역에 경찰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거겠죠? 네. 부디 무탈한 하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역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13명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조금 전인 오늘 오후 6시쯤입니다.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은 타고 있던 차량을 인도로 몰아 행인들을 덮친 뒤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3명인데요. 차량 충격 피해자 4명, 흉기 난동 피해자 9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1명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은 사건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잠시 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신림역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만에 발생했습니다.